조금 전에 제가 좀 오늘 개혁신당 일정 중에 하나 뭐 이게 예. 있는 것 같은데 사면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사면권 제한과 관련된 토론회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 그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하는 토론회인데요. 저도 이따가 10시부터 참여를 할 건데 네. 사면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특히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진상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김성태 회장, 뭐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 이제 줄줄이 이제 사면 대상자로 거론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심지어 그분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흡사 그랬던 것처럼 공소 취소나 아니면 셀프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주로 나올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이 논의가 달궈지게 된 것은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제가 그래서 몇 번 좀 지적했던 게 원래 감옥에 사람이 가면은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벌받아라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교정교화거든요. 교화. 그렇죠. 예. 그 목적이 크죠. 가가지고 좀 반성하고 이제는 나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뭐 지금이야 제가 봤을 때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좀 못하셨던 거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기간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 쳐도 지금 너무 몇 주간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고밀도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와가지고 또 하는 게 자기를 가장 세게 비판했던 결국 조민 사태나 이런 것들은 지금의 20대 30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니네 극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경제 소득이나 이런 걸로 그 극우가 될 확률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갈라치기적 성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저한테 갈라치기라 그러고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갈라치기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었거든요. 코로나 끝나니까 갑자기 간호사랑 의사는 다른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되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사면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뭐 조국 전 대표 같이 이제 형기에 반도 안 살고 나와가지고 네. 교정 교화가 덜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면 제도의 개선이 있어가지고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본인의 죄를 좀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를 전제로 사면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조국 전 대표가 SNS에 기사를 하나 공유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논리가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뭐 일명 좀 잘 사는 젊은 청년들 세대 중에 극우가 많다 뭐 이런 논리인데 왜 계속 이런 글을 올릴까요? 뭐 도움이 되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갈라치기 하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인을 어차피 조국 사태 때문에, 조민 사태 때문에 본인을 찍을 리 없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계속 적으로 돌려가지고 동력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편은 아닌 사람들을. 찍을 수가 없죠. 예. 사실 그 불공정이라는 게 결국 입시 비리에다가 나중에 봤더니만은 그 입시 비리는 그렇다 치고 나중에 혐의가 드러난 걸 보면은 아니 그게 외국 대학이라 가지고 뭐 업무방해로 기소되고 이런 것 같진 않지만은 네. 어떻게 일가족이 달려들어가지고 시험 부정을 저지릅니까? 예, 너는 이거 풀고 너는 밑에서부터 풀고 나는 가운데서부터 풀고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저는 뭐 그거 외에도 보면은 그 아들분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학교 때 주요 일간지에 뭐 기고도 하고 막 이래요. 오피니언 날에다가. 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이 좀 탐구하기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저거를 글쎄요. 젊은 세대는 앞으로 용서할 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그게 있습니다. 뭐 강남 일대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이른바 스펙 쌓기에 약간 도움 줬다라고 하기에는 청년 세대가 겪은 이제 실망이 너무 크고 또 그것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은 누군가도 있을 거잖아요. 아니, 제 친구들 중에도 서울대 교수하는 애들이 이제 있거든요. 예. 근데 야, 니네는 저렇게 하겠냐 그랬더니만은 나 서울대 교수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애 숙제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서울대 법대 교수들은 좀 편하냐? 어떻게 네. 저런 걸 하냐? 그랬더니만은 더 안 편할 것 같은데. 법대는 원래 더 바쁘대요. 예. 이런저런 뭐 행사나 이런 데 갈 일도 많고 서울대 법대 교수쯤 되면은 뭐 여기저기 자문 같은 것도 하는 거 많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 전 서울대 교수는 도대체 교수는 어떻게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해질 정도로 원래 바빠야 될 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바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공유했던 원 글이 뭐 한 이제 시사인이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기고했던 글 같은데요. 김창완 교수라는 분이 작성한 글인데 지난 대선의 어떤 표를 좀 나름 분석을 해보셨나 봐요. 근데 이제 18세에서 34세 강성 구구의 15.2%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글을 보셨나요? 봤는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극우도 아닐 것이고 이 구구라는 표현 자체가 좀 뭘 의미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극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극우의 정의 중에 뭐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예, 사실 오른쪽 왼쪽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극우는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수단적인 방법에서 폭력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일부의 주장이고요. 또 어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배타성을 가져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집단 외에 나머지는 배척하는 논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런 후자에 해당하는 극우의 정의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사람이 굉장히 본인 안 찍는 사람들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극우의 정의에 해당할 수도 있죠. 예. 조국 전 대표 같이 그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극우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는 거기다가 또 보면은 조국 전 대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대일 관계에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결국은 죽창가 이런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그건 극우의 어떤 그런 정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배타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이제 여론을 약간 양분하고 이런 것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분들이 많이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건데.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는 네.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권리가 침해받지 않으면 타인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이건 전체주의적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모습이거든요. 네. 그건 딱 조국 전 대표쯤 되는 나이쯤 분들이 끔찍한 혼종입니다. 예. 진보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또 반대로 민족주의적이고 네. 그러니까 죽창가 부르고 앉아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유주의라는 거리가 있는 전체주의적인 모습 보이거든요. 네. 죽창가가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옛날에 뭐 조국 대표가 공산주의자는 거 아니고 공산주의 이런 분들 보면요. 민중해방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전체주의적이에요. 선당주의. 네.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런 전체주의적인 모습의 극우의 성격에 가까운 것은 지금의 민주진보 세력 일부,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온 그런 운동권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냐, 전체주의적으로.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